옐카!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판 4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옐카3 진행을 맡고 있는 아나운서 이광용입니다. 2018년 10월에 시작한 이광용의 옐카3가 오늘로 딱 100회를 맞았습니다. 그래서 100회까지 오는데 과연 야구와 축구, 축구와 야구 중에 어느 종목이 더 큰 지분을 갖고 있는지, 옐카3의 주인은 누구인지, 옐카3가 자랑하는 야구, 축구 패널분들을 모시고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보겠습니다. 자, 입장해 주시죠. 웃지 마세요. 옐카?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오늘 옐카3 100회 특집 토론을 빛내주시기 위해 축구대표 샤신 한준위원 레드 홍재민 기자님 두 분 모셨습니다. 네. 그리고 야구 저주의 아이콘 이용균 기자, 스나이퍼 장성호 위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광용의 옐카3가 100회를 맞았습니다. 사실 패널 여러분들의 공도 크지만 온전히 옐카3 계속해서 지켜봐 주시고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는 여러분들 이렇게 가장 감사한 마음이고요. 오늘 저희가 축구냐 야구냐 토론에 앞서서 패널 여러분들의 모두 발언부터 듣도록 하겠습니다. 또 옐카는 장유유서의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밑에서부터 가겠습니다. 사실 뭐 2008년도에 옐카가 이제 시작이 됐잖아요. 제가 알기로는 이제 축구부터 이제 시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어떤 그 시작이 있고 과정이 있고 우리가 결과가 있잖아요. 근데 이제 옐카3가 끝난 게 아니잖아요. 그럼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면 축구로 시작해서 그 과정이 지금 야구라고 생각을 하고 끝이 나지 않았기 때문에 저는 50대 50이라고 생각합니다. 생각해왔네. 네. 우리 스나이퍼. 네. 우리 옐카가 자랑하는 저주의 아이콘 이용균이 찍으면 죽는다. 네. 지분을 공평하게 나눠 가질 수는 있을 것 같은데, 옐카3를 선수들이 진짜 많이 봐요. 그러니까 KBO 리그 이야기를 많이 다루고 접하기 쉬운 측면도 있겠지만 선수들이 진짜 열심히 보는 게 과연 우리를 찍느냐 안 찍느냐를 유심히 챙기더라고요. 이게 결국 자기 자랑인데? 그래서 아마 뭐 호날두, 메시, 음바페가 옐카3를 보지는 않을 거 아니에요. 어쨌건 이 국내 실제로 우리가 다루는 선수들이 직접 많이 본다는 점에서 옐카3가 어느 정도 야구 쪽에 영향력이 좀 더 있지 않을까. 네. 옛날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선수들이 꼭 자기 팀 찍지 말아달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이용균 기자랑 10년 넘게 옐카를 함께하면서 가장 설득력 있는 말이었던 것 같아요. 호날두, 메시, 음바페가 옐카를 보지는 않을 거 아니냐. 그런데요, 거기 반론이 약간 있습니다. 네. 일단 이 반론부터 하자면, 이 옐카3가 얼마 전에 제가 레반도프스키 선수에게 보낸 영상 편지를 폴란드어로 자막을 번역해서 나간 적이 있습니다. 레반도프스키 선수 보셨죠? 네, 저는 봤다고 믿고 싶습니다. 네, 어쨌든 해외로까지 축구는 나간 적이 있다. 장순아께서 좋은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제 항상 출발이 있고 과정이 있고 뭐 결과가 있다. 그런데 이 출발이 없으면 그 이유는 다 없다. 그래서 역시 1회가 축구 편이었다는 것은 옐로우 카드에게 의미하는 바가 있고, 여기에 가장 또 근본적인 것, 본질적인 게 하나 있습니다. 옐로우 카드는 기본적으로 축구에서 사용이 되지요. 그렇죠. 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뭐 예를 들어 이 프로그램 제목이 히트 앤드 런이나 혹은 사이클링 히트나 오윤석 선수 트리플 플레이 했습니다. 네. 그렇죠. 오윤석. 네. 오윤석. 네. 그런데 그런 거였으면 제가 야구를 100% 인정을 합니다. 하지만 옐로우 카드 아니겠습니까? 네. 야구에도 물론 이제 뭐 퇴장이나 경고 같은 건 있지만 그럼에도 이 카드 자체는 축구의 카드다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예. 뭐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옐카 자체가 용어고, 어쨌든 뭐 저희가 뭐 그렇잖아요. 이게 전국 5대 짬뽕집 가가지고 짜장면 안 시키듯이 옐카에 와서 굳이 야구 얘기를 이렇게 많이 해야 되는가 이런 생각도 좀 하고, 어쨌든 뭐 그런 거잖아요. 뭐 일식집 가서 뭐 이 집 뭐 콤버터 맛집이네 뭐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랑 비슷한 거 아닌가 지금.
네. 그렇습니다. 네. 이렇게 끝을 약간 죽이는 게 우리 또 묘한 화법. 절묘합니다. 네. 네. 아 근데 여기 지금 발언 시간이 축구 쪽이 좀 많았던 것 같아서 반론에 반론하실 보충 거 발언, 있으면 예, 보충 예. 발언하실 거 없습니다, 저는. 예, 없습니다. 저희가 오늘 이 100회 방송을 앞두고 KBS 스포츠 커뮤니티를 통해서 옐카3 축구냐 야구냐 여러분들의 투표를 받았습니다. 이 방송 녹화 직전에 제가 확인한 바로는 12,000여 분이 투표를 해주셨고요. 63대 37. 100% 백분율로 63대 37로 야구 쪽이 좀 앞섰다. 아무래도 이제 근데 숫자가 어떻게 된다고요? 63% 요즘 대 가는 기가 잘안 37%. 63 야구 대 63%, 37. 축구 아, 예, 37%. 근데 네. 점유율이 뭐 승부를 결정짓지는 않죠. 보통 축구에서. 어떻게 7대 1? 요즘 뭐 트렌드죠. 이 지는 팀들이 점유율이 높죠. 아 그렇죠. 예. 어떻게든지 해보려고. 그게 현대적 트렌드에 조금 안 어울리는 축구가 되는 거죠. 예. 그 점유율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석하세요? 점유율이 뭐예요? 그런 거 몰라. 모두 발언을 통해서 살짝 내비치셨던 거를 좀 더 구체화시켜서 과연 우리 종목이 옐카3에 왜 더 큰 지분을 가지고 있는지 거기에 대해서 야구 쪽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장순환. 뭐 모든 스포츠가 마찬가지잖아요. 그 각본 없는 드라마를 이제 빗대어서 이야기할 때 이제 스포츠를 이제 참 많이 빗대는데 그런 어떤 거 빗대는 거를 생각을 해보면 야구만큼 정말 이 각본 없는 드라마라는 이 수식어가 잘 붙어 있는 저는 스포츠는 좀 없다고 생각이 들거든요. 근데 축구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굉장히 간단한 스포츠잖아요. 그러니까 되게 보기 편하잖아요. 일단 오프사이드만 볼 줄 알면 되니까. 일단 골 넣는 것만 보고 오프사이드가 되냐 안 되느냐 딱 보면 되니까. 근데 야구 같은 경우는 사실 저도 해설자인데 그 많은 룰을 다 숙지할 수가 없어요. 그만큼 굉장히 복잡한 스포츠거든요. 그러니까 복잡하기 때문에 어떤 상황이 벌어질 줄 더 모르는 스포츠가 이 야구라는 스포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히려 야구가 조금 축구보다는 더 많은 매력을 갖고 있지 않나. 근데 자꾸 옐카3는 진짜 제가 봐도 약간 축구 느낌이 나요. 그런데 진짜 아까 뭐 한효연님 기사 말씀을 하셨지만 옐카3에서 야구 얘기하는 게 좀 약간 이상하긴 이상해요. 프로그램 뭐 하나- 붙여야 돼요 뒤에. 뭐 이렇게 피처링으로 붙이든가 피드도 붙이든가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진짜 뭐 사이클링이라든가 스탠드런이라든가 뭐 이런 걸 뒤에 붙여가지고 벤치 클리어링 같은 예, 거. 제목을 좀 길게 뽑는 게 앞으로 저희가 사실 옐카3 출연할 때도 약간 정체성이 흔들리거든요. 우리가 왜 축구 이 제목을 갖고 있는 채널에 나가서 야구 이야기를 꼭 해야 되나 뭐 이런 생각도 사실 들 때가 있습니다. 그 옐카와 사이클링 히트 뭐 이렇게 하잖아요. 그러면 왜 옐카가 앞이냐 또 이렇게 될 수가 있어요. 예. 아니 벤클 이런 거 하나 만들까? 근데 지금 축구가 옵사이드만 알면 된다. 야 이거는 우리 축구 패널들 입장에서는 조금 언짢으실 수도 있는 축구는 과히 언짢지 아, 않습니다. 그래요? 네, 그러니까 물론 옵사이드 이외에 복잡한 것이 상당히 많고 특히 요즘은 축구도 사실은 게다가 룰이 점점 더 디테일화되고 있잖아요. 그리고 솔직한 얘기로 사실 요즘 또 축구 골수 매니아 분들 같은 경우는 복잡한 전술이나 이런 것도 상당히 관심을 기울이시는 분들도 많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네. 사실상 뭐 축구가 옵사이드만 알면 볼 수 있다는 말씀은 약간 좀 너무 좀 극단화한 거긴 하지만 그럼에도 저는 불만은 없어요. 왜냐하면 축구의 최고의 매력이 그 심플함에 있기 때문에 네, 사실상 그러니까 그 야구의 어떤 매력을 복잡함으로 설명하셨지만 축구도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심플함의 매력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렸을 때 보면은 축구를 많이 했느냐 야구를 많이 했느냐라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압도적으로 축구를 많이 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축구는 여러 가지 시츄에이션에서 모든 게 다 가능해요. 뭐냐면 예를 들어 우리 예전에 학교 다닐 때는 한 반에 막 70명, 80명 이랬을 적도 있었는데 70명을 운동장에 몰아놓고 볼 하나를 던져줘도 축구는 돼요. 요즘엔 동시에 2개, 3개 던져놓고도 하더라고요. 뭐 그렇게도 되죠. 그리고 뭐 예를 들어 골목에 돌멩이 2개 놔두고 혹은 깡통 2개 놔두고 예를 들어 한 4명 정도가 2대2 축구를 해도 또 돼요. 근데 야구는 일단 그 장비 구입하는 것부터 또 룰을 만들고 최소한 야구도 조금 적은 숫자가 한다 해도 저 어렸을 때를 고려해 보면은 루가 최소한 한 2개 정도는 있어야 그래도 하지 않습니까? 게다가 포수한테는 기본적으로 또 보호 장비가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전체적으로 야구는 사실은 보편적으로 심플하게 광범위하게 즐기기에는
본질적 한계가 좀 있는 종목이다.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는 축구가 단순하다. 저는 그 말 표현 자체를 충분히 받아들일 수 있고 그것이 어떻게 보면 글로벌하게 축구가 인기를 끄는 최고의 장점 중에 장점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을 근데 했는데 야구도 사실 그 장비가 없어도 우리 어릴 적 생각을 해보면 탁구공 야구, 그다음 병뚜껑 야구 있잖아요. 그리고 사실 배트도 뭐 장비 필요 없습니다. 빗자루 있잖아, 빗자루. 그거 아니요, 맨주먹으로 하고. 한 번씩 다 해보셨잖아요. 야구는 굉장히 많은 장비가 필요하다? 그렇지 않습니다. 빗자루, 탁구공, 병뚜껑, 병뚜껑만 있으면 야구할 수 있어요. 네, 저희가 그렇게 야구를 했으니까. 네, 그렇죠. 그 얼마나 재밌는데요. 네. 그러면서 야구를 이제 배워가면서 이제 야구 선수로서 이제 어떤 꿈을 이제 키워가는 거기 때문에 그러다가 이제 장비를 살 돈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좌절하고 와 좌절 똑같이 나왔어 우리 지금. 이게 말이 됩니까? 이게? 그리고 아까 좌절하고 좌초되는. 그리고 각본이 사실 야구가 각본이 있지 않나요? 왜냐하면 이거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 3번의 공격 기회가 있는데 그럼 요번 회에 이대호가 나오는 게 정해져 있다고요. 제가 나와서 그렇네. 제가 나와서 다음에는 물론 아웃이 될 수도 있지만 홈런을 칠 수도 있고 쟤는 분명히 나오는 거예요. 근데 그렇네. 축구 같은 경우에는 예를 들어서 손흥민이 있다고 하더라도 손흥민이 90분 내내 슛을 한 번 때릴지 말지를 모르는 거죠. 오. 그러니까 좋아. 그러니까 야구는 다음 타자 누구 나올지 아니까 그 선발 투수 누구 나올지 알고. 왼손 오른손 그러니까 맞아요. 네. 원 포인트 투수도 기용할 수 있고 이게 뭐- 그거에 맞춰서 또 이제 대타도 기용할 수 있고 야구는 야구가 시나리오가 있네 생각해 보니까. 아니 저희가 토론의 컨셉을 열카3에서 야구가 축구가 어느 종목이 더 지분이 크냐 이런 쪽으로 했는데 좀 자연스럽게 우리 종목이 더 낫다. 저 종목은 아주 즐기기 복잡해. 뭐 이런 식이 되는데 이렇게 갈까요? 근데 거기 앞서서 사실은 옐카3에서의 야구 지분이 왜 뛰어난지 보다 나을 수 있는지에 대한 뭐 하나 적어왔어요. 네. 네네. 옐카 되게 오래됐잖아요. 옐카1, 옐카2, 옐카3 넘어오는 과정 중에 정말 야구는 많이 발전했구나 라는 생각이 든 게 특히 옐카3가 되면 그 전까지는 야구라는 종목 자체에 대한 고민보다는 야구를 둘러싼 어떤 행정적인 문제, 우리 옐카라는 게 어떤 우리가 갖고 있는 리그의 시스템에 대한 경고를 날리는 경우가 굉장히 많았잖아요. 그게 옐카1, 옐카2의 되게 주된 목적이었고, 근데 옐카3가 되면서는 야구란 이 야구 축구 그 종목 자체에 대한 고민들도 많이 들어가서 특히 야구 같은 경우에는 패널들이 아주 뛰어난 패널들이 많이 장스나 봉도사, 사마장석 이런 뭐 현장에서 실제로 그 종목을 겪어본 분들의 설명이 옐카3에 오면서 옐카1, 2보다 훨씬 더 옐카3에서 좋아지지 않았나 야구 콘텐츠가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네. 죄송합니다. 이거는 축구 패널의 전면 교체를 요구하는 우리 이용균 기자의. 아니 저도 여기 이거는- 끼어들기는 하는데요. 네. 네. 그 정말 그 와서 볼 때마다 옐카3에서는 정말 야구 콘텐츠가 좋아졌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자 그러면은 이제 이거는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 옐카 1, 2 같은 경우는 야구는 별 볼 게 없었다. 그렇게 해석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야구가 옐카 3에서 비교적 정상화돼가는 과정에 있다. 뭐 저는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싸우지 마세요. 싸우자고 그런 거 아니에요? 침착해요. 근데 요즘 그 얄카3를 이렇게 보면 사실 뭐 그 축구편을 이렇게 저도 이제 계속 이제 시청을 하는데 사실 K리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게 되면 뭐 이슈가 안 되잖아요. 일단 뷰도 많이 안 나오고. 제가 느끼는 부분은 이게 KBO 리그 같은 경우, 그러니까 사실 뭐 유현진, 뭐 김광현, 뭐 지금 뭐 최지만 선수 잘하고 있지만 오히려 그런 선수들보다는 특히 한국 야구는 이 KBO 리그에 있는 선수들이 오히려 그 선수들보다 조금 더 저는 주목을 더 받는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일단은 K리그 자체가 많은 사람들이 좀 알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인기도 좀 많이 떨어지고 저 같은 경우에도 진짜 뭐 지금 K리그에서 활동하는 선수 누구 아냐 물어보면 뭐 기성용, 뭐 이청용, 뭐 조현우, 뭐 이근호, 그러니까 뭐 몇 명 안 되거든요, 사실. 예, 그래서 어떤 그 흥행면이나 어떤 그 일반 사람들이 더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오히려 K리그보다는 KBO 리그가 더 이 팬들의 어떤 그 팬덤층이라든가 알아가는 데 있어서는 더 확실히 위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근데 조금씩 장준하 합니다. 예. 말씀이 이게 사실은 이제 일반 대중의 정서와 좀
다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장성호 위원이 정말 세상 만사에 관심이 정말 많거든요. 아, 축구 선수도 많이 아시네요. 축구 선수도 많이 네, 알아요. 네, 네, 축구에 대해서 관심도 네, 많고. 네. 근데 이제 저렇게 얘기하는 건 축구하셨어도 잘했을 것 같아요. 축구 패널들 입장에서도 좀 고개가 끄덕여지는 대목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이제 이거죠. 제가 오늘 사실 두 분이 다 맞는 옳은 말씀을 하고 계세요. 장순아 지금 말씀에도 제가 동의를 하는데 한국 프로야구와 한국 프로축구로 비교를 하자면 프로야구가 일단 고교야구의 열광적인 기반하에서 출범 자체도 먼저 했고 그러면서 사실 프로축구는 약간 늦게 출범했고 또 야구와는 애초에 출범할 때부터의 시스템이 같지 않으면서 사실은 야구가 누리는 지금 어떤 지역적 열기라든가 그런 부분을 분명히 축구는 가져오지 못한 측면이 있고 그게 사실상 지금까지 내려오는 어떤 프로야구와 프로축구의 약간 대중적 관심도 어떤 국민적 열기 차이를 만들어낸 게 사실이에요. 근데 사실인데 바로 그 측면이 이제 이렇게 저는 해석될 수도 있다고 봐요. 뭐냐면 야구는 사실은 95%가 일단 KBO에 있습니다. 근간 자체가. 그리고 그러니까 이거죠. KBO 리그 한국 프로야구와 엔드 류현진, 김광현 등등 이게 항상 야구의 전체 파이라고 보여져요. 그러니까 당연히 류현진, 김광현 선수 얘기하는 것 이상으로 한국 프로야구 얘기할 때 당연히 시청률이나 뭐 클릭률이 많이 나오겠죠, 당연히. 그런데 축구는 기본적으로 글로벌 종목이고 오픈된 종목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또 국내 프로축구가 물론 아까 말씀드렸던 대로 출발점에서부터 약간 어떤 지역민들의 자발적 열기를 끌어오는 데 있어서 실패한 부분이 분명히 있지만 뭐 프리미어리그, 라리가 또 우리 해외파 선수들 등등 여러 가지 해외적인 이슈들이 축구는 전체적으로 다뤄야 될 게 너무 많고 할 이야기가 너무 많고 글로벌 뭐 지구촌 곳곳 안 하는 데가 없고 지구촌 곳곳에서 다 중요하게 간주하는 스포츠이고 이러다 보니까는 사실은 우리나라 팬들의 관점에서 봐도 국내 프로축구가 이거를 다수를 점유하지 못하는데 야구의 경우에는 KBO가 기본적으로 제가 생각하기에는 거의 90% 이상 95%거든요. 그래서 그런 면에서의 비교에서는 당연히 프로야구가 유리할 수밖에 없는데 그 대신 야구는 거기가 이제 한계가 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지금은 거기에 플러스 류현진, 김광현 등의 선수가 있기 때문에 그래도 플러스 알파가 좀 있는 거지만 사실상 야구는 어떻게 보면 앞으로의 확장성은 별로 없다. 왜? 지금 차지하고 있는 게 거의 뭐 95% 이상이 KBO 리그니까. 확장성이 없다. 맞아요. 아, 네. 빠르게 인정 감사합니다. 그 기생충 영화 가서 상 받으러 갔을 때 이 봉준호 감독이 왜 그동안 아카데미에서는 뭐 상을 주지 않았냐라고 얘기할 때 아카데미 영화제는 로컬 영화제다. 글로벌 영화제가 아니고 뭐 자기네가 낫긴 하는 거니까 마찬가지로 야구 갖고 있는 가장 그러니까 한계가 이 로컬성이라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야구는 축구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오픈되고 여기저기 움직일 수가 있는데 야구는 이 시스템 자체가 완전히 갇혀 있어요. 새로운 팀이 들어오기도 너무 힘들고 심지어 선수를 뽑을 때도 드래프트라는 시스템 통해서 완전히 가둔 상태에서 뽑거든요. 여기가 아니면 어디 딴 데 가서 경기를 할 수도 없는 국가 간 선수 이동도 굉장히 뭔가 엄격한 조약을 규정이 만들어서 있는, 예. 서로 일종의 FTA 이런 게 없이 굉장히 엄격한 조건에 따라서 움직일 수 있게 되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따라서는 당연히 로컬성이 뛰어난데 사실은 이 로컬성이 갖고 있는 장점이라는 게 아까 말씀하신 그대로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에서 점유율을 높일 수 있는 것, 지역 로컬에서 더 많은 사람들을 끌어모을 수 있는 힘이 야구에는 있는 거죠. 아까 점유율이 뭐냐면서요. 그 용어를 점유율을 점유율. 경시하시던 분이 점유율. 점유율이라는 용어를 자신의 어떤 주장을 펼칠 때 포함시킨다? 이거는 이로남불입니다. 점유율이 이로남불. 뭐냐면서. 네, 말씀하시죠. 그래서 그 KBO 리그가 갖고 있는 장점을 지금 KBO가 잘 살리고 있는데 KBO 리그가 갖고 있는 자생력 그걸 어떻게 만들어내느냐가 지금 중요한 요소죠. 우리가 옐카에서 끊임없이 지금 10년 넘었잖아요. 그동안 얘기해 온 게 어떻게 하면 리그가 독립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가, 그 자생할 수 있는 자생력을 만들기 위한 우리가 그 목표 그리고 목표를 해결하는 과제들은 어떤 것이 있는가를 계속 끊임없이 얘기해 왔잖아요. 그런 것들이 저는 옐카가 해온 일 중에 가장 잘한 일들 아닌가 생각해요. KBO 리그가 그 옛날과 비교하면 정말 많이 바뀌었거든요. 선수를 운영하는 방식도 그렇고 구단을 운영하는 방식은 정말 많이 바뀌었고요. 이런 점들은 옐카가 한국 스포츠에 남긴 가장 큰 위대한 유산? 너무 갔어. 적당히 하세요. 레디제미는 KBO 리그를 봅니까? 야구요. 네. KBO 야구. 예.
솔직히 생각을 해. 1982년 롯데자이언츠 어린이 회원. 야구를 계속 정말 좋아했어요. 정말 좋아하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정말 딱 끊기더라고요. 이거 정말 개인의 일인데 그러다가 요즘 들어서 다시 볼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고민은 왜 시작됐습니까? 시간이 남아서 시간이 남아서 바쁘면 솔직히 시간 못 때우기 봐요. 좋잖아. 그리고 이제 야구 뭐 아까부터 이제 뭐 조회수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솔직히 말씀드리면은 조회수 따지면은 이재영, 이다영 자매 앞에서 저희 다 무릎 꿇어야 돼요. 김연경이나 양예빈 무릎 꿇어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뭐 KBS 스포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조회수를 논하는 건 좀 그렇게 큰 의미가 없지 않나. 이다영 선수 나와서 이거 한번 하면 끝이에요, 그냥. 끝이에요. 야, 논개네, 완전히. 우리 축구 패널들이 논개야, 논개. 자, 일단 양 종목을 대표하시는 분들이 우리 종목이 더 좋은 이유, 예, 타 종목 살짝 공격도 좀 하시면서 그런 말씀을 하셨는데 반대편에 있는 종목, 이건 이래서 매력적이다. 이런 말씀을 좀 한 번씩 해주시면 어떨까 싶어요. 축구에 정말 큰 관심이 없을 것처럼 보이는 우리 이영균 기자. 진짜 축구를 잘 모르는데요. 근데 2002 월드컵 때 현장 뛰시지 않았어요? 아니요, 그때도 야구 담당했어요. 아, 그래? 야, 그 2002 월드컵 때는 그냥 전력이 다 축구장 그때 2002 월드컵 때 기아 담당, 장성호 담당. 전부 다 축구를 보고 모든 게 축구에 집중될 때 축구로 안 가는 기자, 제가 아는 기자 딱 2명 있는데요. 여기 이용균 그리고 이재구. 그 월드컵 우리나라 경기는 보세요? 아, 그럼요. 생중계로. 아니, 보죠, 당연히. 네. 예. 그게 가장 축구의 큰 매력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냥 국민을 하나로 묶을 수 있는 힘을 갖고 있는 게 저는 축구의 매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사실 뭐 야구도 이제 WBC가 생겼잖아요. 그런데 이게 WBC도 이제 국가 대항전이고 월드컵도 이제 국가 대항전인데 저도 뭐 2002년도에 그 한일 월드컵 뭐 아직도 기억납니다. 예, 저희 집에서 저희 아내가 첫째를 임신하고 있을 때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그 이탈리아죠. 설기현 선수 거기 돌아서 그 때리는 거 있잖아요. 뭐 무너졌어. 발로 동점골 차버렸어. 였잖아요. 동점골. 그리고 안정환 선수가 그 지금 헤딩으로 왼발로 찼어요. 당시에 설기현 선수가 왼발로 왼발로 때렸잖아요. 찼잖아요. 디테일을 기억하고 있는 거예요. 설기현 선수가 그 골 넣을 때 제가 임신을 하고 있었거든요. 저희 와이프가 거의 만삭 한 7개월, 8개월 때인데 소리를 진짜 와 이러면서 제가 일어났던 기억이 나요. 예, 그만큼 저도 사실 뭐 K리그는 잘 보진 않지만 월드컵이나 A매치는 사실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축구의 힘인 것 같아요. 전 국민을 하나로 뭉칠 수 있는 어떤 좋은 대회가 있다는 것, 월드컵이라는. 근데 WBC는 그 월드컵에 비하면 정말 100분의 1, 세 발의 피도 안 된다는 거. 이게 사실 좀 아쉬운 부분이죠. 예, 그 야구인으로서 월드컵을 존중하는. 예, 근데 그 2002 월드컵 4강 신화의 기운을 받아서 그의 장세나가 타격왕을 했거든요. 맞네. 맞습니다. 내가 담당이었다니까. 네. 저는 개인적으로 축구에 대한 가장 큰 매력은 그 스포츠 사진에서 나타난다고 봐요. 특히 야구랑 비교하면 야구 사진을 찍으면 맨날 이렇게 던지는 거, 막 슬라이딩 하는 거, 그다음에 뭐 치고 나서 딱 방망이 돌리고 있는데 이 정도 사진밖에 사실은 잘 안 나오거든요. 축구 사진을 보면 정말 많은 장면들이 잡혀요. 그러니까 아주 다양한 동작에서 다양한 포즈, 다양한 표정, 그리고 그 등장하는 인물들의 숫자도 완전히 다르잖아요. 뭐 이렇게 경합할 때라든가 공을 몰고 갈 때라든가. 그래서 이 정말 축구가 미학적으로 더 완성된 스포츠구나. 완전히 맨몸을 내놓은 상태에서 부딪히는 장면들이 사진이나 영상으로 나올 때마다 축구가 주는 원초적인 매력? 이거 미학적인 완성도가 굉장히 뛰어나구나라는 생각을 많이 해요. 대신 저는 라이터잖아요. 이제 글 쓰는 사람 입장에서 저거를 텍스트로 옮기는 건 야구보다 훨씬 더 어렵겠다라는 생각. 야구는 아까 말씀하신 대로 약간 시나리오 같은 게 있거든요. 기대감이라는 게 있고 정해진 전략 같은 것들이 있어서 이것들을 설명해 주는 것만으로도 어느 정도 이 텍스트로 설명이 가능한데 축구는 언제 어떻게 벌어질지 모르는 상황에 그런 어떤 완성된 미학적 장면들을 텍스트 글로 옮긴다는 건 정말 어려운 일 같아서 사실은 더 늦기 전에 축구 기자를 해봐야겠다는 생각은 하고 있어요. 네네. 근데 환영합니다. 그거를 뭐 적극적으로 이제 취재를 하기는 좀 어려울 수 있는데 진입 장벽이라는 게 워낙 높고 이제 남은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해외 축구를 좀 열심히 보고 그들은 어떻게 이걸
글로 바꾸는가를 조금 더 들여다봐야겠다는 생각을 요즘은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저는 사실은 이용균 기자 글을 볼 때마다 이제 신문에서 칼럼 쓰고 그 전형성에서 가장 떨어져 있는 그리고 뭔가 깊은 울림을 주는 나는 죽었다 깨어나도 저런 글은 못 쓰겠구나 싶은 그런 글쟁이가 이용균 기자. 맞아요. 그리고 또 축구 쪽에서는 홍재민 기자예요. 말씀하세요. 네. 홍재민 기자가 보는 어떤 야구의 매력 어떤 게 있을까요? 한 3, 4년 전에 그 제 친구가 갑자기 정말 갑자기 야구 보러 가자는 거예요. 두산 롯데를 잠실로 보러 갔어요. 굉장히 오랜만이죠. 제일 놀랐던 게 경기가 끝나고 이제 나오잖아요. 다들 퇴장을 하는데 롯데 팬들하고 두산 팬들이 복도에서 서로 노래를 부르고 구호를 외치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사실 그런 장면은 유럽 가면은 축구 경기장에서 굉장히 자연스럽게 보지만 한국에서는 특히 K리그 현장에서는 관중석에서 노래 부르고 구호를 외치는 모습은 굉장히 볼 수 있지만 그 사람들이 경기 끝나고 집에 가는데 K리그는 굉장히 가족적이거든요. 가자 그리고 이렇게 영화 끝나면 가듯이 쭉 가는데 야구 팬들이 막 계단에서 잠실 보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 맞아요. 네. 거기 내려오면 뭐 노래를 부르면서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솔직히 말씀드리면 진짜 부러웠어요. 나는 매 주말마다 가는 곳에서는 저런 모습을 단 한 번도 본 적이 뭐 몇 번은 있어요. 근데 거의 본 적이 없는데 내가 그토록 보고 싶어하고 느끼고 싶어하는 모습을 야구장에서 보는구나라는 거를 깨달으면서 정말 너무너무 부러웠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야구는 KBO가 중심이다라는 솔직히 세상에서 제일 부러워요. 그거. 정말 부러워요. 근데 한국에서 축구 기자를 하면은 사실 대표팀, 유럽 축구, 그 다음에 K리그 뭐 이렇게 우선순위가 비중이 그렇게 되니까 근데 정작 나는 매 주말마다 경기장을 가는데 내가 직접 눈으로 보는 거는 그렇게 반응이 없고 그런 거 보면은 야구 기자분들, 야구 팬분들이 너무너무 부러워요. 자기들이 직접 보는 걸로 이야기하는데 거기 관심도 크고 반응도 크고 하니까 그런 모습들이 너무 부러워요. 고개가 끄덕여지면서도 뭔가 마음 한편으로 슬픔 같지 않아요? 울림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두 분이 글을 잘 쓰시는 게 맞네. 글을 이렇게 말로 해놔도 울림들이 있어요. 야구의 매력은 좀 여유가 있는 게 저는 매력이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야구도 뭐 이렇게 늘어지면은 뭐 5시간도 하고 그러잖아요. 맞아요. 그래도 이렇게 해설을 방송하는 입장에서 딱 듣고 있으면 야, 좀 지겹기는 해도 적어 5시간은 그래도 할 만해. 근데 이제 축구를 예를 들어 한 5시간 방송을 하잖아요. 그러면은 이 인간적으로 맛이 갑니다. 네, 지금 그래서 저도 약간 맛이 간 상태에서 지금 옐로우 카드 와가지고 지금 방송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야구는 좀 여유가 있잖아요. 볼 때. 야구가 주는 저는 매력 중에 하나는 조금 다르게 얘기하면 여유 있는 것도 약간 매력이 될 수 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예를 들어 생각도 할 수 있고 뭐 축구도 당연히 어떤 전술적 수일기가 순간순간 빛을 발해야 되는 어떤 감독의 순발력이 매우 요구되는 스포츠이긴 합니다만 야구 같은 경우는 약간 그 멈추는 상황들에서 보는 관전자, 시청자 입장에서 생각할 여유가 좀 많아요. 예를 들어 지금 내가 감독이면 이때 뭐 치고 달리기를 한다든가 아니 내가 감독이면 지금 도루 사인을 한번 그린라이트를 준다든가 내가 감독이면 지금은 당연히 대타를 해야지 뭐 이제 이런저런 얘기들을 심지어 옆에 있는 친구들하고 나누면서 봐도 보는데 큰 지장이 없죠. 그런 부분이 저는 야구의 매력 중에 하나가 아닌가. 실제 경기 시간, 움직이는 시간을 따져보면 야구가 3시간 경기라면 한 18분에서 20분 정도 된다고 하더라고요. 축구는 90분 경기면은 45분 이상 멈추는 시간을 다 빼더라도 이렇게 된다고 하니까 말씀하신 대로 야구가 갖고 있는 그 매력 중에 하나는 쉬는 시간이 많다. 그래서 축구는 킥오프를 하지만 야구는 플레이볼을 하잖아요. 지금부터 노는 거니까. 이런 차원에서 야구가 갖고 있는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좀 편하게 볼 수 있다. 물론 내 팀이 지면 열받고 화나고
그리고 잠실에서 아까 말씀하신 대로 두산과 롯데가 경기를 하고 사람들이 이렇게 빠져나가잖아요. 그 노래를 부르면서. 그리고 이 사람들이 쭉 가서 그 길 건너 네. 신천으로 내려가서 계속 뭐라 마셔라 하는 거기서 또 안주가 그날 경기에 대한 그나마 그 팀에 다행이고. 대한 예. 내일 야구 또 한다는 거. 오늘 졌어도 여기서 술을 마시고 기분 좋을 수 있는 건 야, 내일은 이기면 되니까. 요게 야구 갖고 있는 중요한 매력이 아닐까. 서로 타 종목, 상대 종목의 콘텐츠를 본 적이 있는지 봤다면 가장 인상 깊게 본 게 무엇인지 그 얘기를 조금 해봤으면 좋겠어요. 저는 사실 축구를 굉장히, 그러니까 거의 다 봤어요. 그러니까 최근에는 사실 못 봤습니다. 왜냐면 최근에는 사실 그 딱 봤을 때 너무 모르는 이야기들이 많아요. 그래서 사실 최근 편은 거의 보지 못했어요. 제가 거의 다 봤거든요. 예전에 가장 기억이 나는 건 그 한준희 의원님 항상 말씀하실 때 그 책도 많이 읽으시고 아는 것도 많고 굉장히 기억력도 좋으시구나 이런 생각을 굉장히 많이 했어요. 네. 못지 않아요, 네? 장순아도. 저는 제가 봤을 때는 그 적어오잖아요. 아니, 방망이 그쪽으로, 거꾸로 네. 잡고 쳐도 3할 친다는 그 전설의 그분이잖아요. 그 방고삼이라고 합니다. 방고삼. 방고삼인데 그 찾아보면 통산 타율은 2할 9푼. 제가 그럼 다르게 표현할게요. 포수 밑에 들어간 볼도 꺼내서 치는 분. 그럼 인터페 하나? 반칙이다, 반칙이라고. 포구방해. 레드재미는 혹시 야구편 본 적이 있는지 좀. 많이는 못 봤는데 이제 알고리즘 군이 굉장히 이제 저한테 계속 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가장 기억에 남는 건 이제 그 투수 신인 투수가 던지는데 옆에서 계속 이걸로 갑질을 부렸다는 그 에피소드 보고 그 2007년에. 네, 그래서 제가 저분은 안 되겠네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일단 미안하고요. 빠른 정리 감사하고요. 저 최근에 본 것 중에 레드재미님이 말씀하신 축구는 개인 종목이다. 저 진짜 충격받았어요. 그건 저도 충격받았어요. 바로 이거다. 그 얘기 듣고 저도 충격받았어요. 정말 저는 진짜 많이 막 소름 돋았어요. 공감돼서 역시 모든 스포츠는 압도적인 스타가 나와야 그 리그 전체가 살아난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마이클 조던이라는 선수가 NBA를 만들어내고 야구로 치면 뉴욕 양키스, 일본으로 치면 요미우리 자이언츠 이런 팀들이 계속 언제든지 이길 수 있다는 그 믿음을 주고 그걸 지켜나가는 것들이 사실 너무너무 어려운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어떤 리그의 역사를 만들어 간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메시도 가고 호날두도 가고 그다음에 지금은 약간 그 뭐라 그러죠? 춘추 전국 시대처럼 이렇게 네. 고만고만한 잘하는 선수들이 모여 있는 상황인데 그럼 다음에는 어떤 선수가 요즘에 앞서줘야 잉글랜드 될까? 프리미어리그에서 막 이게 4골씩 넣고 그런 선수가 있어요. 지금은 그 선수가 짱이에요. 그래서 야구도 그러니까 지금 한국 야구의 가장 큰 문제가 바로 그게 아닐까. 개인 종목 지금 보고 있으면 다들 야구 너무 어렵게 해요. 옛날에 장스나 현수 시절에 그냥 서서 이렇게 치면 안타가 되는 거지. 야구가 이렇게 탁 치면 안타 되는 건데 지금은 다리 그거는- 딱 여기 턱 한 번 딱 찍고 내렸잖아요, 무릎이. 아유, 내 이름에 또 악플 뭐 엄청 날려놨다 이거 보니까 아이고. 정말 야구를 쉬워 보이게 만드는 선수 중에 한 명이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런 선수가 정말 없구나. 야구가 쉽지 않다는 걸 계속 모두가 증명하고 있는 시즌이 되고 있어서 그런 선수가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많이 했어요. 그 문장 하나가 정말. 울림을 좀. 네, 소름 돋았다. 축구는 개인 종목이다. 근데 모든 스포츠가 다 개인 종목 아닌가요? 그렇지. 그거를 이제 모르고 있다가 야 축구도 개인 종목이라고 얘기하는 거 축구는 정말 개인 종목일 수가 없는 종목으로 알려져 있잖아요. 그 근데 그 전술도 개인이 많이 중요하긴 하죠. 그러니까 축구, 야구도 예를 들어 뭐 베이브 루스나 뭐 그렇죠. 최드 윌리엄스 이런 최동원 선수들이 뭐 이런 선수들이 최동원, 있었으니까. 선동열 이런 선수들이 최동원은 한국 시리즈 4승을 혼자 한 분이잖아요. 그렇죠. 심지어 1패도 있어요. 그런데 그걸 끌어올리잖아요. 그런데 축구도 예를 들어 뭐 펠레, 마라도나 이런 선수들이 사실 등장할 때마다 이게 올라갔잖아요. 메시, 호날두 시대는 또 말할 것도 없고 그래서 두 분이 인문학적으로 통하는 바가 있는 거예요. 약간 이제 성격이 좀 괴상한 바도 있는 거고 이제 그 통하는 바가 있어요. 그래서 어쨌든 그런데 저한테 뭐 물으시려고 그러는 거죠? 야구 에피소드를 본 적이 있는지. 네, 제가 네, 정말 뭔지. 솔직히 말씀드리자면 저는 축구 에피소드도 최근에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 제가 죄송하지만 야구를 받겠습니까? 기본적으로는 저는 야구 에피소드는 거의 엄두를 못 낸다. 열카? 오늘 열카 3 100회를 맞아서
야구와 축구 이 두 종목에 대해서 열카가 자랑하는 패널 여러분들과 함께 토론하는 시간을 가져봤는데요. 예, 한 줄 요약으로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한 줄 요약은 특별한 오글거림을 여러분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장승아에게 열카쓰리라. 네? 아니 나 한 줄 요약 준비했는데 갑자기 우리 친구들하면 어떡해요? 내가 아까 컴퓨터에서 자꾸 썼단 말이에요. 그래. 근데 그 사실 적었는데 중간에 바꿨어요. 한 줄 요약을. 그래서 제가 적었거든요. 예. 처음에 준비했던 거는 뭐냐면 옐카3 끝내고 옐카4를 시작을 할 때는 야구, 축구 분리하자. 이게 사실 한 줄 요약이었는데 사실 이거는 너무 사실 팬들이 원하고 있잖아요 지금. 그래서 중간에 갑자기 생각이 나가지고 바꿨어요 제가. 그래서 다시 한번 운 띄워주세요. 장승아에게 열카쓰리라. 아니 그냥 한 줄 요약이에요. 아 진짜 왜 그러세요? 장승아 한 줄 요약. 야구, 축구라고 쓰고 옐카3라고 있는. 이용규 기자 한 줄 요약. 그 옐카3를 100회까지 올 수 있도록 하는 데는 당연히 이걸 열심히 지켜봐 주시고 응원해 주시고 댓글 달아주신 팬분들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게 정말 저렇게 해야 되는 아, 이것도 어느 정도 준비가 나 됐어. 진짜 피곤해. 아. 한 줄 요약. 옐카3 사랑해 주신 팬 여러분, 코로나19 끝나면 공개 방송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제작진과 상의를 하셨습니까? 아니요, 안 했어요. 예. 공개 방송 가자. 예. 그때 나오셔야 돼요, 네 분. 예. 레드잼. 야구 재밌고 축구도 좋고 야구도 좋고 대한민국이 지금보다는 1%, 2%, 3%만 더 스포츠를 좋아하는 스포츠의 소중함을 아는 사회가 될 때까지 옐카3는 화이팅 하겠습니다. 네, 와 좋다, 좋다. 네. 이거는 어떤 종목의 한계를. 이거 내가 하려고 그랬는데. 이거 진짜 내가 하려고 했던 아니 근데 그 내용이에요. 어느 순간부터 두 분의 브로맨스가 축구 에피소드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거든요. 아니 그러니까 이제는 완전히 일심동체가 됐어요. 이게 저도 같은 거를 생각한 게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는 뭐 사실 저희 어렸을 때만 해도 미군 방송 포함해서 채널이 한 서너 개 있던 시절에 이제 어린 시절 보냈잖아요. 사실 TV에서 해주는 거는 다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KBS 1에서 축구 보고 나서 2로 가서 야구 보고 KBS 1에서 배구 보고 2로 가서 농구 보고 그때는 정말 뭐 해주는 거는 뭐 복싱이니 뭐 레슬링이니 뭐 다 좋아하던 그런 시절이 있었는데 요즘은 이제 뭐 현대 사회가 그러니까 뭐 어쩔 수는 없죠. 그러니까 아까 축구도 그렇고 뭐 야구도 그렇고 전문화가 많이 일어난다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모든 분야가 그렇기는 하죠. 그러다 보니까는 심지어 축구도 국내 축구 팬, 해외 축구 팬들 사이에 좀 갈등이 있어요. 그리고 국내 축구로 와 보면 광범위하게 예를 들어 뭐 A 매치 위주로 국가대표 위주로 보시는 분들 반면 우리는 K리그가 일단 K리그 퍼스트, K리그 위주로 또 보시는 많은 서포터들, 매니아분들 계시고 이 간에 또 좀 반목이 있는데 저희 때는 그렇게까지 갈등이 없었거든요. 종목 간에도 갈등이 없었고 요즘은 하도 이제 많이 분화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는 그게 조금 심한 것 같은데 제가 그래서 레드가 한 말을 제가 하려고 그랬던 거예요. 우리나라의 스포츠 그리고 좀 더 넓게 보면 스포츠 산업 이거 자체가 저는 모든 종목을 다 한 대 털어 넣어도 다른 또 분야들이 있잖아요. 다른 분야들에 비하면 그렇게 크지 않아요. 스포츠는 전체가 다 합쳐도 사실 뭐 올림픽이나 월드컵이나 잠깐씩 특수를 누릴 때가 있기는 하지만 전반적으로 보면 우리의 스포츠 전체 스포츠 산업 전체의 파이는 그렇게 크지 않다. 그래서 그 안에서 너무 분화돼서 또 막 그거를 하는 것도 저는 조금 그렇거니와 전체 우리 스포츠 산업 파이가 늘어나고 그 안에서 나중에 정말 축구든 야구든 또 자기 몫을 다 잘 챙겨가고 이런 사회가 되면 저는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아까 요 장면에서 레드의 이야기를 저는 그대로 반복하고 싶어요. 네, 우리- 지금까지 네. 한준희 해설위원의 한 줄 요약이었습니다. 한 줄이 스튜디오를 한번 둘러치고 메비우스의 띠처럼 가야 될 것 같아요. 아니 우리 그 열카3 지분 야구냐 축구냐라는 질문을 던졌을 때 어떤 팬께서 이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열카3의 최대 지분은 한준이다. 그대로 보여주는 한 줄 요약. 이판 사판 스포츠 토크 이광용의 열카3 100회 특집 토론 야구냐 축구냐
여러분들께서 100회까지 만들어 주셨기 때문에 저희가 이런 시간 돌아보는 시간도 가능했다는 생각이 듭니다. 최근에 저희 댓글창 통해서 너희 독립 안 하냐? 엘카3 제발 채널 독립해라 이런 말씀 하시는데 저도 고민을 많이 했거든요. 이렇게 답을 드리겠습니다. 집 나가면 개고생이다. 예, 제 KBS 스포츠 유튜브 또 이거 탈출하면 또 큰일 나기 때문에 젊어 고생은 서서한다. 자, 젊지 않아. 젊지 않아. 옐카 이제 한 12년 됐잖아요. 네. 그럼 젊지. 아니. 초등학교 5학년 나이인데. 아니, 일 자체가 젊지 않아. 전 축구 캐스터. 저 야구 캐스터. 자, 지금까지 엘카3 100회 특집 토론이었습니다. 네 분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